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법규 준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원주시가 229개의 지자체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한 반면 강릉, 태백, 속초는 D등급으로 최하위권에 자리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교통안전과 법규 준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2024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주시는 90.35점으로 조사 대상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인제군과 화천군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강릉시는 80.92점, 태백시는 79.86점, 속초시는 79.33점으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동해, 삼척, 춘천시와 고성, 양양, 정선군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서 지역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영동 지역은 하위권의 점수를 받은 겁니다. 현행 교통안전법엔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행태 55점, 보행행태 20점, 교통안전 25점으로 나눠 교통문화지수 점수를 매깁니다. A등급을 받은 원주시, 인제군, 화천군은 세 분야 모두 골고루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D등급인 강릉시는 보행 행태가 최하 등급인 2등급을, 태백시는 운전 행태와 교통안전 분야에서 D등급을 받았고, 속초시는 보행 행태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지만 교통안전 분야에서 도내 최하인 13.7점으로 D등급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단기간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행 행태가 최근 3년간 이제 2등급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으로 보여서 보행자 교통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강원도지만 영서 지역의 교통문화지수는 높고 영동 지역은 대체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 교통사고나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추가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첨단 교통시설을 도입해 내년에 ITS 세계 총회를 준비하는 강릉시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의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여는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개인들의 계좌를 경찰이 압수수색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의 한 후원자도 유튜브를 보고 2년 전 단 10,000원을 보냈는데 어김없이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정선에 사는 50대 가장 김시래 씨는 최근 정선 농협에서 통보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아 다음 날 김 씨 인적 사항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황당한 김 씨가 이유를 따져 묻자 촛불행동 계좌에 후원금을 보낸 게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5월의 일인데 김 씨는 통장을 뒤져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예전에 촛불행동 관련해서 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입금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요구를 해가지고. 촛불행동은 2022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적으로 열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 씨는 촛불행동 회원은 아니지만 몇 번 집회에 동참하고 10,000원 소액 후원을 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갈랑 10,000원 한 거 가지고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씩 몇 억씩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아니면은 이걸로 압수수색해서 별건 수사해가지고 또 탈탈 털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해서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것이라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외에 대통령에 찬성하는 보수 집회나 최근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의 후원 계좌는 왜 문제가 안 되냐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촛불행동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강훈 집회도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유튜버들도 다 조사해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만 콕 집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촛불행동은 최근 개인정보 사실 통지를 받은 후원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계좌조사 등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사 행태를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촛불행동은 개인 후원자들에게는 법적 피해가 전혀 없고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개인 후원자들이 추가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또다시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김진아 양양군수와 최태섭 전 부군수, 관련 부서 공무원 3명 등 모두 5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해 양양군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뒤 곧바로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이 두 공기업을 합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논란이 거셉니다. 두 기업 모두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부실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통합을 하려면 강원도가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해 무리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주변 하중도 땅을 개발해 민간에 판매하는 강원 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가 대주주인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제때 땅을 팔지 못해 눈덩이처럼 빚이 쌓이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강원도가 대신 갚아준 빚만 2,0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295억 원을 또 출자했지만 또다시 쌓인 돌발 부채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스스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산이냐 아니면 유지냐 아니면 강원개발공사로의 영업 양수도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제 생각은 영업 양수도 방안이 제일 옳고. 하지만 강원도 의회에서 두 기업 모두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는 5,900억 원, 중도개발공사는 가진 땅을 다 팔아도 1,700억 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기업에 마이너스 기업을 더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둘 다 망할 것이다. 그런 게 가장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두 기업이 합치려면 결국 강원도가 또다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진 빚 2,050억 원을 사실상 탕감해주고 춘천 하중도 사업과 고은리 행정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2,100억 원을 또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도민 한 명이 26만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넣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상으로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파산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두 기업 통합으로 인한 도민 이익을 찾아볼 수 없다며 통합은 김진태 지사가 중도개발공사 파산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이자 도청사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시 신성장 보좌관 직책을 맡았던 비서관이 최근 사직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용된 다른 정무직들도 곧 교체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정무라인 구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인 원주시 정책비서관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신성장 보좌관 직책을 맡았던 방보 비서관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해 그만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광수 시장의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해 사직한 것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서관의 사직을 계기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용된 정책실장과 정무비서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과 함께 자리를 내려놓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직을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상하수도 사업소 직권남용 관련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민선 8기 정무라인들이 각종 사건과 의혹에 연루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박 비서관의 사직이 정무라인 교체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원주시가 정무라인을 보강하겠다며 지난해 시작한 시민특별자문단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위원들의 선임, 활동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1기와 달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서진과 특별보좌관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시장의 권한으로 공적인 자리에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권과 인사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본래 역할보다 사실상 선거 조직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원주시의 정무 라인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또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이 최근 확보한 김 지사와 명 씨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정치적 상황과 국민의힘 공천 관련 사항을 공유하며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받아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따로 낼 입장은 없다, 공천 관련도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속초시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속초시는 오늘 시청에서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누수와 수질 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속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등의 사업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도달하는 비율인 유수율 92.4%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대한탁구협회와 함께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은 김홍규 강릉시장과 이태성 대한탁구협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대회 집행위원장은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이 맡게 되며 사무실은 서울올림픽회관에 두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대회는 내년 5월과 6월 강릉에서 열리며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